박주환 사장님, 나정경 사장님과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캡팅 미팅 참석하면서 되게 좋은 강의들하고 말씀들을 많이 들어가지고 제가 하는 게 되게 성에 차지 않을 것 같아서 부담이 많이 됐어요. 그런데 제 나름대로 생각해 본 것은 이제 회사 다니는 일반적인 평범한 직장인들에게는 이런 이야기도 이제 통할 수 있겠구나 라는 게 우리 사장님들께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 간단한 소개를 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박현우라고 하고요. 저한테는 이제 가족하고 신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부모님들, 그리고 저희 아이들과 제 가족, 그리고 신앙이 저의 가치관과 선택에 굉장히 큰 중심이자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제 꿈과 제 일을 굉장히 사랑합니다. 또 제가 되게 꼼꼼하고 분석적인 성격이기도 하고 뉴스킨과 지금 사랑에 빠지고 있습니다. 다른 분들과는 조금 다르게 굉장히 오래되시고 사실 제가 강의를 들을 때마다 굉장히 많이 느끼는 거는 이 일과 이 제품을 정말로 사랑하신다는 걸 많이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하는 일에 대해서 아마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제 뉴스킨에 대해서 안 지 얼마 안 돼서 그만큼은 아니지만 사실 굉장히 가치 있다는 걸 깨닫고 지금 많이 배워나가고 또 사랑에 빠지고 싶어 하고 있습니다. 제 가족인데요. 많이 아시겠지만 우리 전소연 사장님이 제 아내이고 저희가 2009년에 결혼했습니다. 제가 대학생 졸업하기 일주일 전에 결혼했고요. 저희 아내는 그때 아직 학생이었었어요. 그리고 제가 결혼을 하자마자 그 다음 주에 바로 군대에 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만 말하면 되게 이제 욕을 먹을 법한데 제가 이제 ROTC였어가지고 저는 장교로 군대 갔고요. 그래서 관사를 지원받아서 가족하고 그래도 잘 지낼 수 있었습니다. 이제 군대에 있을 때 제 첫째 아이 낳았고요. 둘째는 제가 전역하고 얼마 안 돼서 둘째 낳았고 막내는 조금 시차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지금 이렇게 많이 컸어요. 그리고 저희 부모님들, 그리고 여기는 저희 처가 부모님들이에요. 저희 가족에서 저희가 항상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 가족이 항상 우리에게 우선이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가족을 중심에 두고 우리가 결정을 내릴 수 있을까? 그리고 내가 이렇게 행복한 만큼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렇게 행복함을 전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살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제 꿈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저는 사실 뉴스킨에 왔을 때 꿈 이야기 들을 때 굉장히 익숙했고 굉장히 좋았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는 구체적이진 않았는데 대학생이 되고 나서 꿈에 대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대학교 때 어떤 캠프에 참석하게 됐는데 그 캠프에서 그런 나의 목표, 나의 꿈 이런 걸 찾을 수 있게 굉장히 많이 도와줬었어요. 그래서 제가 대학생 때 그리고 결혼 전에 제가 어떤 꿈들을 갖게 됐고 그런데 이 꿈이 사실 결혼을 하고 제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조금씩은 이제 현실화됐던 것 같아요. 대학생 때 철없던 어떤 저의 그냥 이상적인 꿈에서 현실하고 어떻게 이걸 조화시킬 수 있을까를 굉장히 많이 고민했던 것 같고 제가 제 아내가 3년 반 정도 쿠웨이트에서 생활했는데 그 경험을 하면서 또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제가 제 꿈을 알게 된 두 권의 책을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전태일 평전이라고 하는 책하고 세 잔의 차라고 하는 책이에요. 전태일 평전은 이제 우리나라 노동운동에 어떻게 보면 이제 시초가 되게 된 사람인데 굉장히 평범한 노동자였지만 그 사람이 이제 분신 자살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노동계에 그리고 우리나라의 어떤 노동법이나 이런 문화에 어떤 큰 영향을 미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 세 잔의 차의 주인공은 그냥 평범한 산악인이었는데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하러 가던 길에 조난을 당하게 됩니다. 조난을 당하게 되면서 어떻게 보면 지구상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들에게서 이제 구조되었고 이제 삶을 그 사람들로부터 이제 부지하게 되었어요. 그 사람들이 이 사람의 삶을 구해주게 되었죠. 그리고 내가 이 사람들을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겠다라는 큰 결심을 하고 산에서 내려옵니다. 그 사람들이 가장 필요하다고 했던 게 사실은 그 아이들을 위한 학교였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살고 있지만 우리 아이들이 교육을 받고 우리 아이들이 우리와 같은 삶을 살지 않았으면 좋겠다. 근데 사실 그곳은 이제 오가는 교통편도 없었기 때문에 학교를 짓기 위해서는 자재를 운송해야 되는데 먼저 다리를 지어야 됐고 도로를 놔야 돼서 굉장히 큰 프로젝트가 되어버렸어요. 그 사람이 이것을 하는 어떤 과정을 그리는 책이었습니다.
제가 이 두 책을 읽고 제 꿈을 알게 됐는데 이 두 책에는 공통점이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실화고요, 둘 다. 두 번째는 굉장히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제 평범한 사람의 이야기라고 하는 영화나 책들을 보면 실제로 처음에는 평범했는데 나중에 갈수록 굉장히 비범해지고 성공을 하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 두 주인공은 실제로 끝까지 굉장히 평범하고 끝까지 실패한 사람이에요. 뭔가를 뭐 큰 거를 이룬 사람들이 사실 아닙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그 실패 속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변화를 세상에 가져다 준 것을 보고 내가 어떤 세상에 이름을 알리거나 성공을 하는 것보다 이런 의미 있는 실패를 할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 캠프에서 그 강사님이 저한테 주신 숙제가 뭐였냐면 네가 죽었을 때 다른 사람들이 너의 묘비명에 새겨졌으면 하는 게 뭐냐, 다른 사람이 너를 어떤 사람으로 기억했으면 좋겠냐 라는 걸 물어봤는데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었어요. 꿈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꿈을,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희망을, 빛을 잃어버린 사람에게 빛을 되돌려줄 수 있는 사람이면 좋겠다. 그분이 굉장히 구체적으로는 적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너희들이 어떻게 이걸 이룰 줄은 모르니까 일단은 너희들이 어떤 사람이고 싶은지를 써봐라. 이렇게 써봤어요. 제가 그때 당시에 이제 법을 공부하는 법대생이었기 때문에 저는 이제 당연히 제가 법을 공부해서 이제 시험을 보고 법조인이 되면 이런 걸 이룰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세상이 사실 제가 뭐 인생 오래 살진 않았지만 원하는 게 다 이루어지고 계획한 게 다 이루어진다면 아마 인생이 아닐 것 같아요. 실제로 제가 그 시험에서도 사실 좋은 성적을 거두지는 못했고 제 인생에서도 제가 하고 싶었던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지는 않았었어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사진과 글인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언제나 이런 길을 생각했었다. 망설임 따위는 없을 거라 예상했다. 언제나 선택한 것과는 반대로 이루어버리는 고약한 마법에 걸리지 않았다면 나는 이 사진 속 길 위에 서 있었을 것이다. 우리가 항상 이렇게 쭉 뻗은 어떤 길을 생각한다면 사실 인생은 굉장히 굴곡이 많은 길인 것 같아요. 제가 원했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한 선택으로 제가 조금씩 저희 꿈을 바꿀 수 있었고 구체화시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그렇게 하고 나서 제가 아내와 함께 결혼을 했고 군대에 갔습니다. 이제 어차피 군대를 갔었어야 됐기 때문에 군대에 가면서도 제가 생각했던 게 전역을 하고 나서는 이제 로스쿨을 가든지 계속 공부를 하고 싶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공부가 계속해서 저의 꿈이었기 때문에 군대에 있는 2년 반 동안에도 제가 계속 공부를 놓지 않고 이제 새벽까지 계속 이제 까먹지 않기 위해서 공부를 하다가 잠이 들곤 했었는데 문제는 제가 전역을 하기 한 6개월 전쯤에 저의 어떤 현실에 대해서 깨닫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군인 월급을 해봤자 그렇게 크지 않고 제가 사실 어떤 부모님으로부터 혹은 저희 다른 사람들로부터 재정적으로나 어떤 지원을 받기에는 어려웠었고 부탁하기에도 되게 죄송했던 그런 상황이었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막 이제 돌이 될 저희 첫째 아이가 있었고 둘째 아이는 이제 임신을 해서 임신 한 3개월 정도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 내가 전역을 하고 과연 공부를 할 수 있을까? 내가 원하는 꿈을 지금 가족이나 이런 것들을 무시하고 추구하는 게 맞는가라는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여러 생각도 있었지만 자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재정적인 걸 만족시키고 가족이랑 아이를 돌보면서 그것을 하는 게.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가 생각했던 거는 지금은 내가 일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에 취직을 준비해서 이제 합격을 해서 회사를 다니게 됐어요. 제가 처음에는 한 3년 정도를 생각하고 입사를 했는데 3년 정도가 지났을 때 저희한테 아까 이제 저희 가족의 그 시간표를 말씀드렸잖아요. 셋째가 사실 임신이 돼 있었고 또 다른 거 하나는 제가 하는 일에 굉장히 만족했었어요. 제가 하는 일이 굉장히 좋았고 제가 이 일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기대감이 컸었습니다. 제가 지금 하는 일은 이제 건설을 하고 있는데요. 어떤 것을 만드는 일에서 이제 혼자 이제 요즘에는 워낙 이제 회사들이 분업화되어 있기 때문에 혼자 할 수 없어서 다른 회사들을 데려다가 일을 합니다. 근데 그 일을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것들을 전체를 다 관리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일을 하면서 굉장히 재밌었고
특히 제가 좋아했던 그 세 잔의 차의 이야기가 떠올랐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를 만들어주고 지어주고, 아, 내가 이 일을 하면서 이런 것을 정말 잘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제 친구들, 이제 법조계에서 일하고 있는 제 친구들을 보면서 그냥 여기도 그냥 일반 직장과 똑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차피 내가 직장 생활을 한다면 우리 가족이나 이렇게 사실 갔을 때 비용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가족들에게 부담을 안겨주기보다는 지금 하는 일에서 내가 내 꿈을 찾을 수 있고 계속해서 이 꿈을 추구해 나가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직장에 남았고 지금 하는 일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다하면서 사실 준비했던 것 같아요. 제가 가고 싶었던, 이제 이직하고 싶고 최종적으로 일하고 싶었던 직장이 있었는데 이제 거기 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었습니다. 대학원을 갔어야 됐고 또 해외 근무를 했었어야 됐고, 이제 우리나라처럼 사실 우리나라가 되게 폐쇄적인 회사 문화다 보니까 이런 곳이 아니라 여러 가지 다국적인들과 함께 일할 수 있는 경험이 필요했었어요. 그렇게 일을 찾던 중에 지금 이제 저희가 갔다 왔던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쿠웨이트 프로젝트가 이제 수주가 되었습니다. 제가 가고 싶다라고 이제 손을 들었고, 이제 운 좋게도 제가 정말 이제 좋아했고 하고 싶었던 일을 해외에 나가서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어요. 3년 동안 그곳에서 시간을 보냈는데, 이제 한국에서 1년, 거기에서 3년의 시간을 프로젝트와 함께 시간을 보냈는데 굉장히 재밌었어요. 너무너무 재밌었고, 저희 아내가 제가 이제 그 전에 일을 할 때도 이제 재밌었지만 그 가정과 일의 균형을 그래도 잘 유지했었는데 이 일을 하면서 그 일에 너무 많이 빠졌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일에서 요구하는 시간이 너무 많았었고, 그래서 사실 아내는 좀 불평도 하기도 했었고, 제가 일을 너무 많이 했었었고 너무 좋아해서 자다가도 사실 꿈에서도 사실 일하는 꿈을 꿨을 정도로 너무너무 좋아했었어요. 제가 시간이 지났을 때 제가 목표했던 곳은 아니지만 그 목표했던 곳으로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어떤 회사, 제가 가고 싶었던 네덜란드에 있는 유럽계 회사가 있었는데 그곳에 갈 수 있는 사실 제안을 받았었어요. 그리고 제가 함께 일했던 매니저로부터 굉장히 이제 칭찬도 받았고 추천서도 받아서 정말 이제 잘만 하면 갈 수 있게 되었었어요. 그 소식을 이제 아내에게 전했을 때 되게 좋았었는데, 문제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되게 이제 꼼꼼하고 분석적인 성격이어서 이제 여러 가지 비용들을 따져봤었어요. 네, 이제 한국에 가서 사는 거, 쿠웨이트에 사는 것, 그곳에 가서 사는 것. 연봉이 높아졌는데 문제는 유럽에서도 특히 네덜란드가 세금이 높기로 굉장히 유명한 나라여서 기본적으로 거의 웬만한 월급을 받는 직장인들은 40%에서 45%였고 제가 만약에 가게 되면 거의 50%의 세금을 내야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세금을 제하고 나면 사실 실제적으로 제가 손에 들어오는 월급이 한국에서보다 훨씬 적더라고요. 그리고 또 다른 문제는 이제 한국처럼 전세가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월세로 들어가는 렌트비, 또 렌트비가 굉장히 비싼 곳이었고 교통비나 이런 게 굉장히 비싼 나라여서 계산해 보니까 사실상 생활을 하기가 너무너무 빠듯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내에게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나서 제가 혼자 이제 잠자리에 들면서 떠올랐던 게, 아니 내가 정말 거의 한 8, 9년 동안 이제 대학원 다니고 직장 다니면서 대학원을 하고 공부를 하고 정말 이런 노력을 해서 겨우겨우 내가 할 수 있는 곳에 가까워졌는데 내가 실제로 그곳에 가서 일하기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그때 깨달았던 것 같아요. 내가 원하는 것이 있다고 해도 내 꿈을 단순히 꿈만 바라본다고 해서 이룰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 꿈을 이루는데 내 현실이 방해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본 것 같아요. 직장에 다니는 사람이라면 사실 누구나 느끼게 될 벽인 것 같아요. 제가 그래도 사실 우리나라에서 적지 않은 월급을 주는 회사에 다니고 있고 특히나 이제 해외까지 나가서 근무를 했는데 사실 별로 모은 돈이 없어요. 저희가 이제 결혼을 굉장히 일찍 했고 부모님들께 약속한 게 도움을 받지 않고 우리끼리 생활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저희가 결혼을 했어서 사실 처음부터 저희가 통장이 정말 0인 상태로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바로 이제 아이가 생기고 자녀를 양육하고 뭐 여러 가지를 하다 보니 그냥 이제 아이들에 따라서 집을 늘려가는데 필요한 전세금을 맞추기도 사실은 힘들어요. 그리고 쿠웨이트를 갔다가 이번에 한국에 오면서 집들을 알아보는데 신기한 거는 저희가 나가서 일해서 모은 돈이 아니라 번 돈보다도 한국의 집값이 더 올라갔더라고요. 그리고 그만큼 아이들이 사실은 많이 컸고
그러다 보니 이제 저는 그냥 내가 일을 열심히 하고 내가 내 일에서 만족을 하고 꿈을 찾고 하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이렇게 해서 앞으로 나의 노후와 미래 그리고 아이들을 위해서 행복한 시간을 잘 보장받을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처음으로 들었던 것 같아요. 직장인이 이런 의구심이 들면 이제 찾게 되는 게 딱 세 가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더 좋은 곳으로 가려는 이직이 목표고, 두 번째는 내 연봉을 어떻게 하면 올릴 수 있을까, 세 번째는 이것도로도 안 되면 내가 다른 일을 뭘 할 수 있을까. 제가 사실 이직과 연봉 상승을 위해서 계속 이제 노력을 했었거든요. 계속 대학원도 다니고 회사에서 이제 추가 자격증 수당이나 진급을 잘 시켜주는 자격증 공부라든지. 근데 회사에서의 연봉 상승이나 이직은 제가 이제 아까도 느꼈지만 가봤자 저한테 엄청난 변화를 주지 않아요. 그리고 연봉이 2배가 되지 않아요. 제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러면 어떤 부업이 있을까? 뭐 여러 가지를 생각해 봤던 것 같아요. 제가 우리 아내가 이제 쿠웨이트에서 한국으로 먼저 코로나 때문에 들어가고 나서 저 혼자 쿠웨이트에 있을 때 이제 혼자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운동을 하면서 그런 유튜브들을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세상에 그렇게 많은 부업이 있는지를 처음 알았어요, 그때. 정말 많은 부업들이 있더라고요. 제 친구들이나 직장에서 일하는 동료들한테 제 이 얘기를 꺼냈는데 저만 모르고 나머지는 다 알고 보통 다 하나씩은 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제가 공부하거나 이제 그런 것들을 준비하는 동안에 남들은 그런 것들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굉장히 세상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 하나하나 공부해 볼 때 제가 이제 하나 느껴지는 게 뭐였냐면, 제 아내가 하고 있고 제가 너무 친했던 우리 박주환 사장님이 했던 이 뉴스킨이 떠올랐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하는 부업들, 뭐 블로그 요즘에 하는 거 굉장히 많잖아요. 무슨 카페, 뭐 페이스북만 들어가 봐도 하다 보면 부업에 대한 광고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들이는 시간이나 노력 대비해서 그 돌아오는 보상, 성취감이 내가 전에 들었던 이 뉴스킨이 훨씬 큰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전에 굉장히 많이 들었었는데 내가 이 일을 정말 잘 알고 있나? 라는 거를 진지하게 생각해 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부업으로서 이 뉴스킨이 지금 나의 꿈을 위해서 무엇을 해줄 수 있나? 라는 것을 현실적으로 고민해 봤던 것 같아요. 저는 여러 번 소개를 들어봤는데 사실 이제 박주환 사장님, 나성경 사장님으로부터 가장 많이 들어봤습니다. 처음 사업을 시작했을 때에도 저희 집에 와가지고 사실 데모도 해주고 뭐 설명도 많이 들었고, 그 후에도 이제 친했기 때문에 그냥 이제 만날 때에도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저희 SNS 그룹에서도 얘기했었는데 만나기만 하면은 이 얘기만 했어요. 정말로. 그냥 밥 먹자고 해놓고는 갑자기 이제 뉴스킨 얘기하고, 이제 오랜만에 이제 얼굴 보고 싶으니까는 보자고 해놓고는 갑자기 이제 뉴스킨 얘기하고 뭐 계속 그 얘기만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랑 굉장히 친했기 때문에 사실 저한테는 전혀 어떤 부정이라든지 그 얘기만 계속해도 제가 뭐 싫다거나 뭐 저 그만 만나자 뭐 이런 얘기는 안 했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만났었고 그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그때는 그 전에 얼마 전에 이제 저희 박주환 사장님께서 추천해준 강의를 들을 때 천동현 사장님께서 이런 말씀 해주시더라고요. 자기가 절대 뉴스킨을 전하지 않는 부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저였어요. 이제 자기 일을 너무 좋아하고 미쳐있는 사람. 그래서 제가 그때는 제가 하는 일이 너무 재밌어서 되게 관심 있고 좋아 보였는데 제가 할 시간이 없더라고요. 제가 제 일을 하는데 너무 바빠가지고. 제가 그래서 그 대안으로 항상 우리 아내한테 네가 한번 해봐라 맨날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저희 부모님도 중간에 이제 뉴스킨을 한번 하셨었어요. 얼마 전에 이제 그 핀등급식 하실 때 얘기하셨었는데 그때도 저희한테 얘기해 주셨었는데, 부모님이 할 때는 저희가 또 그렇게 뭐 딱히 호응해드리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최근에 그래서 제가 쿠웨이트에서 돌아오고 격리 생활을 14일 동안 하면서 많이 공부해봤습니다. 이것저것 많이 들어보고 주는 것들 많이 들어보고 공부해보고, 그리고 이제 아내가 혼자 할 때 이제 아이들을 돌보고 하는데 힘들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제가 도와줬었어요. 처음에는 이제 미팅을 하고 있으면은 제가 이제 뭐 밥을 차려주던가 아이들을 돌봤다면, 최근에는 이제 같이 공부하고 있는데 제가 그냥 대충 알았던 것들이 이런 가치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먼저 부업이 가능해서 제가 시간을 유연하게 쓸 수가 있고, 지금 당장 회사를 그만둬야 되지도 않고
어떤 돈을 투자해야 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큰 위험이 없더라고요. 다른 부업에 비해서 특히 저에게 굉장히 매력적이었던 건 더 나은 미래를 줄 수 있다는 것이었어요. 어떤 다른 여러 가지 부업들을 들어봐도 저한테 어떤 큰 성공 혹은 어떤 네가 원하는 꿈을 정말 이뤄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뉴스킨에서만큼은 네가 가진 꿈을 이뤄줄 수 있는 사업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매력적이었어요. 그리고 다른 무엇보다 사실 내가 공부하고 내가 변하고 발전하고 더 좋은 사람이 되고 나에게 투자한다는 것이 굉장히 매력적이었어요. 제가 그리고 사실 살면서 저의 어떤 피부, 저의 외적인 거, 뭐 보이는 거 이런 것에 대해 사실 한 번도 관심을 가져본 적이 없는데 이거 하면서 처음으로 거울을 보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나도 임상을 만들 수 있을까? 뭐 이런 것들. 그런 면에서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권리소득과 레버리지. 그러니까 내가 내 일을 하면서 나의 노후와 미래를 충분하게 보장할 수 있는, 게다가 무한한 확장성을 지닌 이런 레버리지가 있다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매력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제가 갖게 된 이제 저의 꿈에 더해서 제가 갖게 된 꿈과 목표가 있다면 제가 공부하는 거 되게 좋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지금 이제 박주환 사장님, 나정근 사장님과 함께 저희가 공부할 때, 저희 파트너들과 공부할 때 굉장히 재밌게 공부하고 있고, 첫 번째 조건인 이제 애용하기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내가 굉장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뭐 이렇게 여기는 쓰는 게 많냐,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제가 이제 오늘 저녁에 쿠웨이트로 출국하거든요. 근데 제 짐 가방을 보니까 짐이 이제 뉴스킨 제품을 넣었더니 짐이 꽉 차더라고요, 이미. 그래서 제 옷을 줄였어요. 그래서 제가 3개월 동안에 아내와 함께 약속한 게, 내가 가서 나도 뭔가를 한번 만들어 오겠다. 오늘 아침에 이제 셔츠를 입는데 셔츠들이 다 작더라고요. TR9를 그때 한 2주 했더니 굉장히 만족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좋은 이제 임상을 만들기 위해서 사랑하고 제품을 애용하는 게 제 목표고요. 세 번째는 제가 공부한 것을 잘 정리하고 그리고 이해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전할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게 목표입니다. 제가 사실 성격이 어떤 걸 제가 잘 이해하지 못하면 남한테 얘기를 잘 못해요. 그래서 처음에 배울 때도 사실 초대하는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그래서 계속 이제 아내한테만 해보라 하고 저는 나는 이런 게 잘 이해가 안 간다. 이제 이런 강의를 듣고 있으면 제 아내한테 나는 이런 게 잘 이해가 안 간다. 그럼 이제 아내는 너는 이제 평상시에는 긍정적인데 이거 강의를 들을 때만 왜 이렇게 이제 부정적이고 왜 이렇게 뭐 불만이 많냐 저한테 굉장히 많이 혼이 났는데 제가 근데 이해되고 정리되니까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해소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제가 그리고 요즘에 초대를 열심히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 친구들에게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방법들로 여러 가지 채널들로 뭐 인스타라든지 SNS를 통해서도 행동해보고 설명해보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가진 것을 통해서 이 뉴스킨의 레버리지를 100% 활용해서 확장해보는 게 목표입니다. 저희가 이제 떨어지다 보니까 아내도 굉장히 우울하고 힘들었는데 사실 이제 이거를 우리 사업의 기회로 생각하자 라고 생각하면서 위안을 갖고 있어요. 가가지고 쿠웨이트 그리고 인도 사람들에게 많이 전하고 싶은 소망이 있습니다. 제가 요즘에 일을 하면서 많이 배우고 있는 것은 제 인연과 네트워크의 소중함을 느끼게 된 것 같아요. 저희가 그전에도 사람들하고 많은 연락을 하는 사람은 아니었는데 쿠웨이트에 3년 반 동안 나가 있다 오면서 사실 굉장히 많은 저희 친구들과 연락이 끊겼었어요. 뉴스킨을 하면서 하나둘 친구들에게 안부 묻기를 매일매일 하고 있습니다. 올해 연락이 끊겼던 친구들에게 안부를 묻는데 누군가는 굉장히 반가워하고 누군가는 굉장히 의심의 눈초리로 너 왜 연락했어?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 친구들과 그런데 제가 아이를 먼저 낳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고민들을 들어줄 수 있는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이야기를 들어주고 꿈 이야기를 들어주고 자연스럽게 뉴스킨을 소개하는 게 굉장히 저에게는 좋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하다 보면 인맥이 끊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저의 경우에는 사람들하고 연락하고 오히려 이해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 가치를 이해할 수 있는데 되게 기분이 좋고 새로운 일과 새로운 목표가 생겨서 요즘에 그런 꿈꾸는 즐거움에 굉장히 빠져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되게 좋아하는 시고 제 카톡에 있는 건데요. 땅 뻗을 씨앗이라고 하는 고은 시인의 시예요. 급한 물에 떠내려 가다가 닿은 곳에서 싹 틔우는 땅 뻗을 씨앗 이렇게 시작해 보거라. 제가 사실 전에 이제 들었던 김인 사장님처럼 어렸을 때부터 뉴스킨이 꿈도 아니었고 제가 뭐 엄청나게 바랬던 일도 아니었지만
사람이 선택할 수 있는 게 있고 선택할 수 없는 게 있다면 선택할 수 없는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도 아주 훌륭한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뉴스킨에 대해서 이렇게 훌륭한 마음가짐으로 열심히 노력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